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이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투자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 국내 증시 7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단기 과열 논란 속에서도 상승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졌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닌 이 AI 중심의 구조적 실적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HBM 수요 확대와 AI 투자 지속이 반도체 실적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미국 빅테크 대비 여전히 낮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증권가 역시 코스피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저점 대비 지수가 급등한 만큼 이 차익 실현 압력과 미국 금리 중동 리스크 등은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중심 대응 전략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전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방산주가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을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 기회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방산업종 특성상 단기 뉴스에 따라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이 글로벌 군비 확대 흐름과 수출 모멘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5월 말부터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이 한국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추가 무기 수출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대형 수주 가능성 역시 시장의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방산주는 이 단기 이슈에 따른 흔들림 구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중장기 성장 흐름 자체는 여전히 기대해도 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새로운 시장 주도 테마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령을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쏠리고 있는데요. 장중 현대차가 7% 넘게 급등한 가운데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등 그룹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시장에서는 단순 자동차 기업이 아닌 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현대차 가치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역시 이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 관련주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흐름은 기대감이 빠르게 선반영되는 초기 국면인 만큼 실제 상용화 속도와 수익성 확보 여부가 향후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가 7,000포인트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7천 시대가 왔는데 뭐 별로 감흥은 없고요. 왜냐면 갈 줄 더 알고 가나요? 있었기 때문에. 더 가야지 사실 맞는데 네. 이게 이제 안 쉬고 가면은 분명히 한 번씩 이제 흔드는 조정이 있을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너무 막 매일같이 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장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순환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다른 종목도 다 빠지고 제약바에 빠지고 다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반도체가 또 약세되면 오늘 이제 제가 방송하고 녹화하고 있는 날이 5월 8일 날 어버이날 어머니께 일단 얘기는 드렸어요.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는 드렸는데 일단 그 빠지게 되면 삼성전자, SK에서 빠지게 되면 다른 쪽,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매수세가 붙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호텔, 카지노,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반도체가 지금 5월 8일 오후에 다시 또 반도체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쪽 빠지고 시장의 자금이 일단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단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내 종목이 과연 괜찮은 종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볼 때 반도체가 올라갈 때 반도체 관련주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 종목이 반응을 한다. 그럼 괜찮은 종목이에요. 근데 반응 안 한다. 그럼 잘못 짚은 거죠. 예, 그거 빨리 파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방산 뭐 다른 것들이 조선방산이 요즘 조금 안 좋은데 그거 제외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로봇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지 않다. 반도체가 빠질 때.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빨리 바꿔야죠. 뭘로 바꾸느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어야죠. 예, 지난주에 제가 뿌렸던 종목 중에 거의 뿌리고 있어요. 거의 종목 뿌리고 있는데 거의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수익률 리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현대무백스 급등 중이고 저희 지금 여기저기 다 급등하고 현대차 급등하고 있고 지금 저희 지금 종목도 다 급등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이럴 때 그러니까 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 아니냐를 보려면 순환매가 돌아갈 때 내 관련 업종 섹터 종목도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를 반응을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면 그런 종목 강하게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여러분 투격하지 마시고 빠질 때 하세요. 빠질 때. 방산주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공략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제 빠질 때 공략하는 거예요. 빠질 때. 그러니까 빠질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 떨어진 칼날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저는. 손이 잘려요. 예, 그게 손이 그대로 계시는데 예. 잡은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칼날을 받지 말자. 급 나가는 건 받지 마시고 급락했을 때 양봉을 한두 개씩 좀 보여준다. 그럴 때 이제 좀 여러분들 그럴 때 좀 보시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지수만 보더라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요거 바닥 잡는 거는 사실 신만하는 거고 물론 저는 여기서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저 트럼프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예. 이럴 때 빠지죠. 이럴 때 빠질 때 요때 칼날 잡지 마시고 요럴 때 잡아도 이미 이렇게 쭉 수익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은 오늘 시장 대응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 수급 동향이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인데 일단 보시면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동향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 이제 그제까지만 해도 6일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무려 한 3조 막 4조 막 이렇게 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근데 이 산 거를 단 이틀 만에 다 돌렸어요. 이틀 만에 지금 외국인이 이틀 동안 13조를 매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너무 어지러워서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해서 잘 안 빠지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노리느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러니까 섹터가 올라갈 때 내 종목이 올라갈 때 그때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주는지 그 여부만 판단하시고 전체 시장을 볼 때는 수급 동향은 지금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7천 시대의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글로벌 증시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랑 똑같이 지금 현재 빅테크 위주의 이제 상승 흐름세 내용 자체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계속 연일 갱신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라와져 있는 전체 맵 기준으로 섹터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좀 강하게 매수세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우리가 알만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한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섹터 기준으로 유틸리티랑 에너지 쪽에서 이번 어떻게 보면 좀 전쟁 이슈나 내용 자체에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쪽에서 이제 좀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좀 크게 보여줬었던 상황이죠. 자, 지수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5일선 이탈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세, 매수세 계속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나운서님 어떤가요? 지금 차트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미증시 역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조정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500포인트, 1000포인트 뭐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면서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확전에 대한 내용 자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가져왔을 때는 100포인트, 200포인트, 뭐 많게는 400포인트 이 정도 수준으로 앞에 오른 거에 어떻게 보면 절반 수준 그 이하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한 20%? 전체적인 상승 흐름 자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아직까지도 매수에 대한 에너지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 저녁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가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고점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계속 이 내용을 강조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증시 흐름은 그냥 묻지마 매수, 묻지마 매수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양산이 어떻게 이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용 자체에서는 매수 수능을 그래도 계속적으로 보면서 달려가는 거지 여기서 아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냥 팔아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확실히 좀 꺾였다라고 판단이 드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보는 겁니다. 꼭 내가 제일 꼭대기를 꼭 챙길 거야. 이거는 저 역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것도 신의 영역이에요. 정말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나 딱 팔고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무한정 조정이 나와주는 장세 그거를 안다라고 하면 정말 신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에서는 아직까지도 꺾일 생각이 없고 이 상황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면 5월 중순까지는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좀 괜찮다,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원래대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또 세린 메이가 찾아왔죠. 5월 달에 네. 팔고 떠나라. 그럼 그 내용과 지금 현재 이 박자의 이제 조정 관점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상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이 세린 메이를 생각으로 해서 조정 장세나 내용 자체가 맞춰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우리가 최소 5일선 이탈과 변곡, 꺾이는 움직임까지 최소 보고 나서는 아 이제는 조금 이 상승세나 내용 자체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좀 알맞는 가격 조정이나 내용 자체를 조만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타이밍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음 주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 내용 자체는 매수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부 순환매나 내용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지수는 조금 더 버텨줄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비중 조절 그리고 이제 팔고 떠나는 이런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청산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 본부장님 이번 주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5월 8일 오늘 현대무백스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에어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지금 450%까지 수익률 갔다가 373%가 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방금 이거 작성하고 있는 그 사이에 또 10% 올랐어요. 올랐나요? 와. 또 올랐어요. 올라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380%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워낙에 저희가 매수 단가가 낮다 보니까 실제 장에서 2, 3%만 움직여도 여기서 막 10%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늘에스페이스 저는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오늘 제가 방산 뒤에 자료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늘에스페이스가 단지 이제 K9 자주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5월 달 그다음 6월에 우리나라에 이제 사절단 파견해가지고 방산 협력 관련 논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아마 추가적으로 천공이나 추가적인 그 무기 도입 사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 나오면 그때 되면 또 달릴 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미리 사놓는 게 좋다. 이렇게 밀릴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안 좋은 이유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표시가 좀 잘못됐어요. 저는 이렇게 표시했던 것 같은데 수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딱 요때 400만 원 찍자마자 매도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효성중공업이 저희가 작년 9월 30일 날 매수했고 그 다음에 134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저희가 4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400만 원에 490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오늘 480만 또 원까지 밀린 갔어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400만 원에 매도했다는 거는 좀 이렇게 수익을 한 200%를 냈지만 그래도 욕을 먹었습니다. 아래 하단 QR 코드가 지금 없는데 QR 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잖아요. 거기 분들은 200% 따위 수익률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다. 김교수 오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지금 더 갔잖아요. 겨우 200% 수익 난 거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20%도 아니고 200%도 욕을 먹어요. 수익을 내도. 요즘 여러분 그런 곳에 같이 있어야지. 희한한 곳에 있으면 죽어도 수익 안 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같이 있어야 여러분들 또 눈높이가 올라가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100% 이하인 종목은 꼭 얘기도 못 하게 해요. 수익률 100% 이하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래요, 지금. 자, 그다음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이제 요런 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SK하이닉스 자신 있게 245% 수익 중입니다. 요 날이 이제 보시면은 10월 22일이죠. 아래에다 QR 코드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게 QR 코드를 딱 이렇게 스캔하고 딱 들어오시잖아요. 스캔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10월 20일 날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245% 수익이 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요때 매수가가 47만 원인데 근데 SK하이닉스가 그 전에 매수가 더 있어요. 그 전에도 공략을 했어요. 원래 20만 원대에 26만 원에 제가 공략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단 한 주도 판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수익률을 왜 안 갖고 왔냐? 그 수익률 안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성이 너무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게 26만 원짜리가 지금 한 못해도 7배 정도 간 거거든요. 그럼 700% 수익률인데 본부장님 700% 수익률 TV방송 얘기하면 사람들이 현실성 없다고 안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운시킨 게 245%예요. 다운시킨 게 245%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믿어주세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원래 지금 SK하이닉스 원래 다들 얼마에 사셨냐.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뒤늦게 QR코드 스캐너로 들어오신 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이 전쟁 날 때 난리를 쳤어요. 우리는 언제 SK하이닉스 매수합니까? 이렇게 급 나갈 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4번을 얘기 드렸어요. 4번을. 무려 4번을. 그것도 최바닥에서만 4번. 다. 4번 얘기 드렸는데 그때 사셨던 분들이 어떻게 됐냐? 지금 수익률이 더블이 됐어요. 그때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80만 원이었는데 지금 160만 원이잖아요. 더블이 됐겠죠? 여러분 주식 이렇게 쉽습니다. 그 다음 코리아 서킷 102%, 108% 수익 난 건데 근데 이건 도대체 왜 계속 갖고 나오시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코리아 서킷 이거 갖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왜 갖고 나오냐면 이게 올해 첫 세 자릿수 수익률 종목이라서 의미 있어서 갖고 나온 거예요. 의미 있어서. 우린 이거 말고 그 다음 대덕전자로 갈아탔습니다. 좀 이따 대덕전자 수익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요거 지금 공략해도 되나요? 미래에셋증권? 아니 안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사셨어야 된다고. 그 전에 사셨어야 된다고. 자 1월 4일 날 그 전쟁 날 때 샀어야지. 전쟁 날 때. 앞자가 5자 바뀌는 순간 매수다. 그때 59,000원, 58,000원 막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매수하셨어야죠. 자, 국내 증권주 중에 탑입니다. 미래에셋증권 현재 우리가 1월 5일 날 이 방송, 여러분 이 방송 이 자리 이 곳에서 뭔가 노래 가져갔대요. 근데 이 자리 이곳에서 여튼간에 자 1월 4일 날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미래에셋증권을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231%의 수익률을 누리고 계십니다. 참고로 얘기 드릴게요. 다음 달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미리 얘기 드릴게요. 스페이스X 상장하는데 아마 공모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겁니다. 그때 지수 빠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 미리 얘기했어요. 이 방송은 또 전설이 될 겁니다. 지수가 빠질 거야 아마.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그럼 언제 파느냐? 스페이스 상장 직전에 우린 팔 거예요. 직전에 팔 건데 그때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것도 전쟁 때 여기 총 4번 드렸어요. 4번 이것도. 근데 못 사신 거는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제 능력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대신 손가락으로 누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다음
자, 5%입니다. 이건 7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죄송해요. 왜냐하면 70% 수익 났다가 이제 지금 죄송하잖아요. 70% 수익이 났다가 더 갔거든요. 더 가서 죄송했는데 다시 내려앉았어요. 예, 지금 이제 죄송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곧 5%의 매수 타이밍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얼마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지 실시간으로 제가 뭐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언제 사야 되는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계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M 플러스입니다. 3월 4일 날 M 플러스. 자, 요거 3월 25일인데 그 날짜가 잘못됐네요.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 날 M 플러스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 딱 요렇게 수익이 나고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로 밀렸어요. 와. 밀려가지고 현재 지금 수익률은 약 40%에서 수익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덕전자입니다. 저희가 그 코리아 서킷을 매도하고 기판 관련주가 뭐 있느냐 해가지고 기판 관련 다른 걸 옮겨 타자 해서 한 게 대덕전자. 그 전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게 해성DS. 해성DS 역시 기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저희가 4월 18일 날 공략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 42.1%. 오늘 조금 밀렸어요. 예. 조금 밀렸는데 밀린 게 이 정도고요. 자, 기판 관련주들은 언제까지 본다? 엔비디아 시작 발표 전까지 본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해성DS도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 다르죠, 해성DS는. 기판을 하긴 하는데 네. 기판보다 리그 프레임이니까 그쪽은 네, 조금 다릅니다. 같다고 볼 수 없어요. 네, 그다음 자 GST입니다. 4월 18일. 아마 우리 MC님은 이거를 기억이 없을 거예요. 4월 18일 같이 방송을 했는데도 아마 기억이 없을 겁니다. 반도체 칠러 스크래버 장비사인데 요게 액침냉각 관련주인데 이번 주 액침냉각 관련주들이 다 급등해버렸어요. 예, 유리기판 관련주, 액침냉각 관련주가 다 급등했는데 GST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방송 여러분 4월 18일만 들어왔어도 지금 43.7%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GST 이렇게 해서 급등했고요. 현재 지금 오늘 또 그냥 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이 매수 기회 아닐까요? 보합권을 왔다 갔다 GST는 이제 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 텐데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좀 줄어들 때 매수를 하세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한 번씩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10일 이동평균선 찍어줄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왜 사람들이 왜 종목을 안 보느냐? 정다영 MC님도 그때 되면 또 이 종목을 안 봐요. 왜냐? 그렇죠. 떨어질 것 같거든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심리선 깰 것 같거든요. 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누가 잡아준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잡아드린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현대무백스입니다. 4월 28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잔잔하게 로봇 관련주 가만히 있길래 여러분. 자, 로봇 관련주 지금입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써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드려요. 이렇게 써드리는데 이렇게 그냥 너무 쉽잖아요. 10초까지 그냥 매수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급등했죠. 24%, 25% 갔다가 지금 조금 20%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로봇 관련주 다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로봇 관련주 얘기 드릴 텐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여러분 주가가 잘 올라와서 너무 기분이 좋죠.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자가 깊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2월 말까지 축제를 즐기고 3월 달부터 오라클 시작 발표할 때 그리고 전쟁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얘기 드렸는데 그리고 전쟁 진짜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 대폭 나겠죠. 대폭 나갈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과 재앙에는 맞선다. 전쟁과 재앙에서 주가 밀린 거는 무조건 다시 다 회복한다. 그래서 거기서 밑에 바닥에서 매수했죠. 자, 지금도 지금 골짜기가 지금 산이 높아요. 산이 높으면 한 번씩 흔드는 골짜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는 얘기 드리는데 제가 제일 지금 우려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엔스로픽인데 엔스로픽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 상장할 거예요. 올해 말에. 엔스로픽 상장할 때 아마 난리 아수라가 나올 거다 아마. 아사리판 하려다가. 방송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때 AI가 피크에 와서 무너질 가능성이 없다. 그럼 여러분 그때 뭐 할 겁니까? 그때 주식 투자해서 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누르시면 저희가 파생상품, 해외 선물, ETF, ETN 여러분 곧 SK하이닉스, 삼성전자 2배 ETF 나옵니다. 다음 주 나와요. 2배짜리 ETF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해가지고 도대체 ETF와 ETN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 해외 선물, 파생상품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건지 유가는 어떻게 공략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교육해 드리면서 해외 선물
그 다음에 ETF, ETN 투자대 진행하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미 380% 넘는 정도의 수익 중인데 지금 또 재매수 기회라고 합니다. 또 파이버 프로도 70% 수익 후에 이제 곧 재매수 타점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요즘 시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합니다. 이럴 때 투자 전략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QR코드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먼저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고 있는 종목 중에 G번호바 재차 돌파하다가 딱 전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좀 꺾였어요. 다시금 이제 고점 갱신 내용 자체 앞두고 나서 지금 일단 좀 꺾이긴 했는데 이게 이제 1140이 저희 지금 평단가 기준으로 좀 본다면 여기가 100% 수익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미 한 번 올려치고 나서 단기 조정 중에 다시금 한 번 더 받아주고 있다가 가다가 어제 6% 밀렸습니다. 이거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1000달러 이상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마저 깬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자체를 좀 축소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00달러 이탈 내용 자체에서는 그래도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지지선 내용 자체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는 한번 일단은 우리가 청산 내용 자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보셔라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죠, 아나운서님. 여기 네. 지금 눌렀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지지 보는 거 상관없다. 우리 평단가 66달러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절반 청산 잘 가져온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볼 것이고 최대 88달러대까지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금 급등했었을 때 80달러대 터치를 하고 지금 일단 좀 다시금 일단은 좀 하락이 아니고 횡보자리값 가져가고 있어요. 되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조정이나 내용 자체가 좀 나와줬을 때 이 필수 소비재 개념으로 일단은 좀 다시 넘어오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탄력받을 때는 오히려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눌러줄 때 템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현 구간 내용 자체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일부 가격 조정이나 내용 자체는 좀 필요한 구간이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서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힘있게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인데 최근 상승 내용 자체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자랑을 좀 많이 했어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지금 다시금 좀 밀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13달러 부근대에서는 강력한 좀 지지 내용 자체를 좀 보여주는 자리값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도 제 매수 타점 내용 자체 괜찮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는 지금 현재 13달러에서 14달러 사이 구간대에서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공략 내용 자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요. 엔터지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길수적 내용 자체에서 일단은 상단 터치 구간대라고 했었는데 돌파를 좀 못 보여주고 나서 꺾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재돌파해서 또 꺾여주면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전저점 이탈 내용 자체 가져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정리 가져갈 텐데 그래도 우리 진입 평단가 내용 자체에서는 수익 구간이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좀 얘기 드릴 게 이제 BWX 테크놀로지인데 최근에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손절가 부근 내용까지 일단은 좀 도달했는데 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 오히려 200개는 움직임 보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오히려 손절 내용 자체를 조금 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264 내용까지도 일단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구간 내용 자체에서 30%대 충분히 수익 재공략 내용 자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궁금한 부분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서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 진입 자리값 청산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QR로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매일 저녁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주 이슈 관련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7천 시대를 열면서 초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코스피를 주도해가고 있는데요.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5월 8일 반도체주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반도체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한번 보시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 반도체 어디까지 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수 그다음 반도체가 어디까지 갈까? 지수가 이제 블랙핑크 지수 아니시죠? 그냥 코스피 지수 인덱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까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2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업종 수익률을 보시면요, 반도체가 263%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반도체 하면 끝났어요. 다 끝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하드웨어가 이제 그 반도체 이제 소부장이니까 결국은 이거나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 기계, 그 다음에 뭐 자본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한마디로 반도체가 거의 다 시장을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안 갔던 건 소프트웨어, 호텔, 레저 뭐 이런 건데, 자 보시면 이 정도로 반도체 쏠림이 세다. 그 다음 반도체만 사실 지수 이꼴 반도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시장이 계속 오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3조나 매도하고 있죠. 이틀 동안 어제 오늘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여러분 방송 보고 있는 게 아마 토요일일 거예요. 토요일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이틀 동안에 그럼 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가 많냐?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 안 좋아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은 다 알 겁니다. 한 종목을 20%밖에 못 사요 원래. 근데 사놓고 가만히 놔두면 20%가 넘어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물론 안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운용위원 회의를 해가지고 운용위원 회의를 한 다음에 한 종목의 비중을 특별하게 늘려주면 되는데 그게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팔고 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면 수요일날은 왜 순매수를 5조나 했냐? 그건 3조나 왜 했느냐?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삼성증권이 해외 외국인 투자자 중에 해외 개인들 있죠, 개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사야 되냐면 우리나라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에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증권사에서 계좌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삼성증권이 그걸 뭐 처음으로 지금 통합계좌라고 해서 막 그걸 오픈했거든요. 거기서 들어온 매수량이 좀 많았어요. 거기서는 계속 개인 투자자들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지난 이번 주 수요일이 그 통합계좌 첫날이었어요. 오픈 첫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다음 주가 문제인데, 다음 주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마도 다음 주 영향이 이제 뭘 받냐면 ETF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영향권에 들어와요. 다음 주면.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개인 투자자 중에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샀어요. 그 사람들이 분노의 매수를 아마 ETF로 하지 않을까요? 레버리지 2배인데 삼성전자 주가 1 오르면 얘는 2 오르는데, 근데 그 뒤는 생각 안 하고 있죠. 1 떨어지면 2가 떨어진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기존에 매수 못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로 몰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레버리지로 몰리면은 레버리지가 자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식을 운용사들이 그걸 삽니다. 다시 또 사거나 아니면 지수 선물을 공략해요. 아니 그 주식 선물을 공략해요. 주식 선물로 그 2배의 수익률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생각했을 때 수급이 어떻게 갈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알아야 될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 건지. 근데 여러분들 근데 너무 뻔해요. 너무 쉬워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자 코스피는 결국 반도체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거 4월 달에 수출입 동향 나왔거든요. 4월 수출입 동향 나왔는데 여러분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아마 이 방송 보잖아요. 일요일쯤 되잖아요. 그럼 일요일 날 딱 되고 그다음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딱 시장 개장하기 전에 또 5월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또 나옵니다. 그때 반도체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계속 증가세요. 계속 증가됩니다 지금. 자,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 신중론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도체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도 저평가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는 어마어마한 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평가였다가 지금 좀 저평가인 거예요. 이제 그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들 저평가했다가 지금 PER 다 20배가 넘어가요 전부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다 2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근데도 한국 증시 특수성을 좀 감안해야 된다. 자, 한국 증시 특수성이 뭡니까?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수입해서
수입한 거 가지고 물건 중간재 만들면 중간재 만든 걸 대기업이 완성품 만들어 갖고 수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밖에 없다. 그래서 편중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두 번째 한국 증시가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자금을 현 정부에서 막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투자할 수 있게끔도 열어주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좀 걸린다.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좀 걸린다.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여러분 너무 빠르다고 막 추격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익률 절대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기다리면 다시 한번 조정이 또 옵니다. 그리고 조정 오는 자리를 노려야지 너무 여러분들이 막 와 해가지고 덤빌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은 한 2년 정도 되는데 지금 2년 정도 됐을 때 지금 1년 정도 왔어요 이미. 1년 정도 왔고 그럼 이제 나머지 1년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에서 빅사이클에서 항상 끝나는 시기는 어떻게 끝나냐. 공급 과잉이 어마어마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에 결국은 재고가 남아가지고 그 재고 때문에 다 죽어요 나중에. 근데 그 죽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물론 이번 사이클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HBM 반도체는 주문 제작이 옛날에 우리나라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는 미리 찍어놓고 만들어 온 다음에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문 제작이에요. 뭐냐면 얼만큼 만들어줘 해서 딱 그 양만 만드는 거거든요.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조금 사이클이 조금 더 연장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AI는 이제 스스로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AGI라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결국 스케일만 키우면 성능은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이런 반복 경험에 따른 베팅이 너무 많다.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버블로 터질 거다. 그게 언제냐? 제가 미리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3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에 이 징조가 나올 거예요. 그 4분기에 폭발적으로 급락할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좀 대비하자면 우리는 3분기 초에 빼는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된다. 3분기 초에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몇 월이죠? 5월이죠. 3분기 초에 몇 월이에요? 7월이죠. 7, 8월이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즐기세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즐기면 된다.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인데 왜 수익률 리뷰에 잘못 써놨어요. 제가. 예,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인데요. 지난주 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제가.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업체고 메모리 테스터, SS 테스터 전문으로 합니다. 자, 제가 소부장 관련주들이 무조건 지금 PR 20배가 넘어가고 약간 고평가돼 있다고 다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직 고평가 안 돼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히든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급등했습니다. 근데 조금 밀렸어요. 다시. 지금이다. 지금 다시 지난주 종목 그대로 가져 나왔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누르시면 이 종목 이번 올해 실적 천지개벽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천지개벽 거의 약간 흑자에서 이미 1분기 실적만으로 10배 나왔어요. 작년 실적에. 작년 실적 10배 나올 걸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 그럼 올해 몇 배? 총 몇 배?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투자 전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상승폭은 결국 반도체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신중론을 언급해 주셨는데 여전히 저평가지만 이 한국 증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은 약 2년이라고 하는데 남은 1년이 가장 중요한 타임인 것 같은데요.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히든 종목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라고 합니다.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칼리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 최근 엔비디아가 코닝과의 협업을 통해서 광섬유와 실리콘 포토닉스 중심의 AI 인프라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단순 GPU 경쟁이 아니라 이 GPU 간 연결 효율과 이 데이터 이동 속도가 핵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엔비디아의 광섬유 체제 강화, 이 단순 텐화성 이슈로 봐야 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걸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구조적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초창기 모델 내용 자체 뭐 자동차로 본다라고 하면 일반 자동차가 뭐 전기차, 슈퍼카 이런 식으로 좀 성능 자체가 올라가면 그 사이의 부품들이나 내용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로 당연하게 흘러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구조적 변화나 내용 자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I 시대의 이제 병목 자체는 GPU가 아니라 데이터 이동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광섬유 체제로 가는 이유를 좀 본다라고 하면 기존 구리 기반 연결의 좀 한계를 좀 보는 거예요. 지금 이미 뭐 엔진 자체가 8기통, 12기통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었던 뭐 어떻게 보면 뭐 자전거로 표현하면 뭐 림브레이크를 아직도 사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속도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성능 자체가 올라와 준 상황인데 그래서 기존 구리 같은 경우는 뭐 거리가 길어질수록 전력 손실도 커지고 발열 심화가 되고 속도 확장에 대한 한계 자체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뚫을 수 있는 내용 자체에서 강섬유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PU 기업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아우르면서 협업을 통해서 가져가는 엔비디아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체 인프라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나운서님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GPU 어떻게 보면 이거 팔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 내용 자체에서 더 이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하면서 인프라 자체를 더 크게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이 GPU와 어떻게 보면 광통신의 일체화 전략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스펙트럼 엑스포토닉스나 이제 퀀텀 엑스포토닉스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AI 전용 초고속 고속도로를 이 안에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AI 공장 내부에 이제 전용 고속 철도 이런 부분들을 깔아주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성능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시속을 뭐 자동차 기준으로 뭐 250km, 300km 달리면 기존 브레이크가 버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캘리퍼도 달고 뭐 슈퍼카 기준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속도나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무한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발열을 못 잡는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GPU 그리고 이제 뭐 전기 신호 그리고 구리선, 광모듈 이렇게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변환 과정이 계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력 손실에 대한 증가가 있는데 이 CPU 방식으로 이제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전기 신호에서 건너뛰고 광모듈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 거리에 대한 내용 자체 최소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효율 자체는 5배. 전력 같은 경우 그리고 네트워크 복원력 같은 경우 10배 개선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변화하는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연상력 경쟁보다는 연결 효율에 대한 경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동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잘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닝과의 지금 협업 내용 자체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에 대한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또 발전을 하면서 인프라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이미 놓친 엔비디아 내용 자체 아직 추가 상승이나 내용 자체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AI 인프라 보완 내용 자체 기준으로 거기서 서브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내용 자체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자 준비한 내용 자체는 클라우드 플레어, 티커명은 NET고요. 핵심 산업 같은 경우는 디도스 방어, 그리고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그리고 웹 보안 이런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AI에 대한 인프라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 내용 자체에서 맞춰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보면 얘 역시도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폭발적인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조금 더 빠르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구간대에서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자 어떻게 보면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자세한 공략, 내용 자체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랑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전략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핵심 변화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한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방산주 흐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전 기대감 속에 방산주가 단기 조정을 받았었는데 5월 8일 미국이 다시 폭격을 하면서 방산주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방산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노래 제목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휴전 아닌 휴전 같은 전쟁. 뭐 이렇게 어지럽네요. 네. 확전 아닌 확전 같은 뭐 종전 아닌 종전 같은. 근데 이번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휴전인 듯 종전 아닌 확전 같은 전쟁. 그러니까 휴전인 듯 휴전하는 거 종전이야? 아 이게 확전이네? 뭐 이런 전쟁이 다 있어? 뭐 이런 느낌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한마디 어지럽다. 그냥 정말 어지러운 현재 상황이다.
미군 구축함을 이란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이란이 공격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미국이 반다르아바스가 이제 그 호르무즈 바로 앞에 있는 가장 큰 도시거든요. 반다르아바스를 보복 폭격을 진행했고요. 근데 이걸로 휴전이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휴전을 왜 못 깹니까?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예,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해프닝으로 또 끝낼 가능성이 높다. 해프닝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얘기가 나온 뒤로 갑자기 또 방산주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호르무즈합에서 중국 상선을 또 누군가가 공격을 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란이 자기들이 공격했다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HM 자기들이 공격했다고 인정했는데, 이란한테 우리나라가 보복을 할 수 있죠. 예, 충분히 보복할 수 있습니다. 예, 때를 기다려서 저는 보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란한테 우리나라의 현무5 미사일의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예, 한번 보여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자, 한국항공우주 그 노조가 이제 최근에 이 방산 이슈만 딱 종합해서 얘기드릴게요. 한국항공우주 노조가 하나 경영 참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한국항공우주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영 참여 목적이다. 그러니까 경영 참여를 좀 반대하고 있다. 노이즈가 좀 있다. 한국항공우주 주가도 좀 안 좋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도 좀 안 좋은 거예요. 자,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급등하다가 갑자기 왜 안 좋아지느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식 산다고 하니까 쭉 올라왔다가 지금 그거 다 반납했거든요.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전투용 저가 판정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거 호재 아닙니까? 하지만 양산이 연기됐습니다. 왜 연기됐어요? 그 이제 예산 심의하는 곳이 있는데, 방산 예산 심의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정치적 발언일 것 같아서. 근데 거기 있는 기관장이 한국항공우주 KF-21 양산을 반대를 했어요. 그 기관장이 누가 임명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지금 그 기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KF-21 양산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핵잠수함 건조가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핵잠수함 건조와 KF-21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다라고 하면 핵잠수함 건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KF-21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은 좀 밀리고 있고요. 자, 현대로템은 미국 안두리라고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안두리는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사 중에, 방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사 중에 팔란티어와 안두리 양대 산맥입니다. 자, 5월 6월 사이에 아랍에미리트 한국 방문. 자, 이 모든 내용 중에 한국항공 중에 이 내용 빼고는 다 호재예요. 밀리고 있죠. 왜 팝니까? 당연히 사야죠.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 종목 얘기 드립니다. 자, 이거 또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하루 또 다시 가지고 나옵니다. 자, 조선방산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팔란티어 호시정 나왔습니다. 그다음 안드릴도 이번에 상장할 거예요. 가을에. 어닝쇼크 등 다양한 악재는 이미 다 선반영된 상태고, 그 반영된 상태고,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 다지고 있다. 여기서 바로 매수 가능하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전인 듯 종전 아닌 확전 같은 전쟁이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이번 미국 공격 해프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